층간소음, 윗집과 아랫집 중 누가 피해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해자와 법이 판단하는 피해자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층간소음 주제는 총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편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들을, 2편에서는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밤잠 설치는 아랫집님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윗집에 밤낮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에 1년 넘게 시달리니 정말 미치겠어요. 관리실에 이미 여러 번 신고도 해보고 쪽지도 붙여보고 직접 찾아가서 선물까지 드리며 부탁해봤지만 그때만 잠시 괜찮다가 결국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대며 신경이 곤두서니 너도 당해봐 라는 심정에 저도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았습니다. 윗집에서 쿵쿵 소리가 날 때마다 최대 볼륨으로 틀었더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야 내 고통을 조금은 이해하겠지 싶었는데 일주일 후 윗집에서 황당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예정? 변호사님, 제가 피해자 아닌가요?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이 사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연히 윗집이 나쁜 거 아니야? 나라도 저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높은 확률로요. 법은 누가 먼저인가가 아니라 누가 위법인가를 봅니다. 우퍼 스피커로 보복한 순간 사연자분도 가해자고 오히려 계획적 보복이라는 증거가 명확해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윗집도 물론 처벌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윗집의 소음이 의도적이었는지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윗집은 아이가 뛰어다녔을 뿐이에요. 집안일 하다가 난 소리예요 라고 항변할 수 있거든요. 법원은 일상생활 소음은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참아야 하는 수인 한도 내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증거 없이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반면 사연자분은 어떻습니까? 우퍼 스피커 설치에 최대 볼륨 작동, 명백한 계획적 보복 행위에 증거도 확실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19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주민이 천장을 망치로 수십 차례 때린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아랫집 주민은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50만원까지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윗집은 처벌받았을까요? 아니요. 윗집은 입증이 어려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였던 당신이 순간의 분노로 가해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감정적 보복의 함정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복소음.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거나 고의로 큰 소음을 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지만 더 심각한 건 최근 대법원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튼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보복소음이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직접 항의. 많은 분들이 그럼 찾아가서 말이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를 단순히 거주자 의사 위반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로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침입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두고 보자 같은 발언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만약 망치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갔다면요,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실제로 윗집 문 앞에 고무망치랑 전동 드릴을 놓아두고 상의를 벗은 채 초인종 누르며 소리 지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특수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문제 제기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대화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두 번 찾아가 항의한 경우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SNS 게시. 아파트 동호수나 이름 같은 특정 정보를 올리면서 정신병자 같다, 미친 사람 같은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겪은 사실을 쓴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이라도 공연히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온라인 명예훼손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동호수와 함께 정말로 인간답게 좀 살자고요 라는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했고 벌금 30만원에 민사소송 위자료까지 추가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복소음, 직접 항의, SNS 게시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함정일 뿐이라는 거죠. 보복소음, 직접 항의, SNS 게시 모두 최대 징역 3년입니다. 특히 SNS는 벌금 3천만원에 위자료까지 추가됩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증거로 싸워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배상까지 받아내는 구체적인 3단계 전략 공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일상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전략이 층간소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일상의 변호사, 당신의 일상에 법의 힘을 더합니다.